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정책을 제안해보는 정책점검 정책제안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이죠. 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환 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그동안의 정책 제안 내용과 앞으로의 활동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네. 자, 먼저 그동안 참 좋은 정책도 많이 만드시고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많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먼저 눈에 띄는 정책이 개성공단이 아닌 남한 내에 북한공단을 만들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눈에 띄고 좀 신선하고 재미있는데 네. 어떤 의미가 있는 정책입니까? 우선은 이제 개성공단이 남한의 북한공단이라고 볼 수 있죠. 북한에 네. 우리의 이제 자본과 시설이 들어가가지고 하는 공장인데 네. 그래서 역발상해서 남한의 북한공단을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근로자들만이 근무하는 공단을 만들자는 건데 그것을 남쪽에다 만들자는 것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제일 적지로 생각할 수 있는 곳은 철원이 되겠습니다. 예. 철원에 한 3,800만 평 되는 평화공단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걸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철원 군수, 강원 도지사가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연천 포천이 그 인근에 있고요. 그다음에 파주가 있고 네. 인천 남동, 김포 검단 이런 데가 있고 또 저 강화도에 교동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예. 그 이제 거기가 해주에서 한 15분 거리밖에 안 되기 굉장히 때문에 가깝죠. 굉장히 예. 가까운 거리인데 그런데 이제 북한 공단을 만들고 철조망을 치고요. 탈북을 막는 이제 그래서 북한 근로자들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우리 자본이 거기다 투자하는데 아무 불안감이 없고요. 네. 거기서 생산한 그 제품들이 원산지 표시 없이 바로 미국으로 또 유럽으로 FTA가 있기 때문에 통과 관세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에너지를 넣어준다든지 기숙사를 한다든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 기업들이 뭐 캄보디아, 온두라스, 뭐 저 미얀마, 방글라데시 막 이런 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임금 때문에. 예. 그런 제조업들에게 숨통을 터줄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고 밖으로 나가 있던 자본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오늘 뭐 우리 대통령께서 스위스 가서 또 해외에 가서 투자 유치하고 있는데 그거 할 필요 없이 그야말로 우리 기업도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고 또 외국 자본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인데요.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예. 나타날까요? 우선 그 처음에는 이제 파주에서 시범공단으로 조금만 시작을 해야 돼. 조그맣게 네. 시작을 해서 성공을 시켜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북한에서 근로자들 이렇게 보냈을 때 그것이 탈북이 없는지 자기 체제에 불안을 느끼지 않게 됐는지를 자기들이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네. 그게 만약 된다면 휴전선 일대는 전부 우리 한반도의 제조업 벨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탱크가 서 있던 자리, 포신이 서 있던 자리에 굴뚝이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제조업이 40년을 버틸 수가 있을 것이고 당장 일본 경제를 능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에 지금 150불 미만을 받고 있는데 한 달 월급이요. 네. 이쪽 남쪽으로 오면 700불, 1000불을 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또 북한이 아주 그 경제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북한이 시베리아에 벌목공을 보낸다든지 지금 중동에다가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데 예.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출퇴근이 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실질적인 통일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들 그리고 또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렇다면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선 이제 제가 이 구상을 갖고 2003년도에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평양에 리종혁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하고 평양에서 묘향산 가는 차 안에서 그 얘기를 소상하게 나눈 적이 있었고 관심을 보이는 단계 정도였습니다만 예. 강원 북도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 강원 남도 우리 강원도 인구가 한 150만쯤 되는데 강원 북도에 한 170만쯤 된답니다. 예. 근데 그쪽에 지금 뭐 일자리가 없죠,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북한도 상당히 관심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우선 뭐 첫수에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큰 그 욕심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를테면 그런 공단을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이나 해외에 나가 있는 해외 우리 그 한상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저 세계 무역하는 우리 한국인 기업가들의 자본으로
그 국내 자본 말고요. 네. 그렇게 해서 외국 자본공단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보면은 이것이 개성공단보다 북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보기에 따라서는 북은 우리 개성공단 우리가 밀고 올라간 거고요. 예. 이쪽은 북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하나만 성공하면 아마 북에다 공단을 만들자는 얘기를 하지 않고 전부 남에다 만들려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지난 국감에서 비상용 전력 활용 제안서에 대해서 주목을 받으셨는데요. 혹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전기 기술자입니다. 제가 자격증이 여러 개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늘 나라의 전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어디에 우리나라 에너지의 그 98%를 지금 수입했어야 되는 나라이기 네. 때문에 이 전기가 지금 모질라고 있는 거,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원전을 짓는 일입니다. 원전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한 개씩 져서 14기를 더 짓게 돼 있는데, 지금 원전의 안전성 문제로 지금 원전을 폐기해야 된다는 주장과 또 최소한 원전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걸려 있는 문제가 돼 있어서 원전을 질 수도 없고 안 질 수도 없는 문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 피크치 또 겨울에도 오는 이런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신재생 에너지도 우리 한국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사막이 없고요. 네. 또 일조량도 부족하고 바람도 그 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 내지 2%밖에 그게 지금 아직 그 충당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전기가 모질라는 한두 달 사이에 전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비상발전기라는 게 있는데 일단 큰 대용량 병원에 큰 발전기가 있습니다. 또 코레일 같은 건 이제 기차가 가다가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한 발전기를 갖고 있거든요. 또 원자력 발전소에는 원자력 발전소에 냉각수를 돌리기 위한 발전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상시기에만 쓸 수 있는데 전기가 부족할 때도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쓸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얼마의 용량을 갖고 있냐면 지금 원자력 발전소 22기짜리 종량을 갖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 발전기입니다. 이걸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1000kW 이상 되는 것만 600만 kW가 있어서 원자력 발전소 6기 정도가 예비돼 있습니다. 그중에 한 3기 정도만 확보하고 있으면 1년에 3, 4조씩 들어가는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않고 유사시만 돌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그 정책을 제안을 했는데 참 고마운 것은 정부가 이 안에 대해서 착안하고요. 정부가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요. 야당 의원이 주장이면 합당하다는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번에 이제 400억을 신청했는데 첫 해기 때문에 125억이 통과됐습니다. 내년에 한 30만 kW 정도 이걸 한번 시험해 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4조 들여서 100만 kW 만들 수 있는 전기를 약 한 300억 내지 400억 들이면은 한 100만 kW 만들 수 있는 1000억을 들여서 만든다 하더라도 엄청난 그 국가 예산의 절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그 일이 시작되고 또 발전기 갖고 있는 회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다 나서고 있기 때문에 기름값 좀 보전해 주는 겁니다. 돌리게 되면 전기값보다도 비싸기 때문에 또 시설 약간 보완하는 거. 또 정부에서는 그 법을 좀 이제 의료법이라든지 소방법 같은 거 개정해 줘서 그런 때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 하게 되면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참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그 민간 그 비상용 발전 용량이 그렇게 많은지 지금 알았습니다. 몰랐던 부분인데. 근데 이제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뭐 비상등을 쓴다든지 이런 데 쓰는 용량은 작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모으면은 2200만 kW가 되지만 1000kW짜리 이상이 한 600만. 그리고 500kW라도 상당히 큰 겁니다. 그 발전기를 갖고 있는 게 약 1000만 kW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일부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번에 원전 51기를 정지시켜 놓고도 비상발전기를 일부 활용해 가지고 이걸 충원한 사례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비상용 발전기를 활용할 경우에 이 민간 비상용 발전을 돌리는 데 드는 비용이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뭐 정부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민간의
풀어나가야 숙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렇습니다. 과제들이 이제 우선은 법을 고쳐줘야 됩니다. 네. 그 이제 비상발전기는 말하자면 비상한 시기에만 쓸 수 있도록 그 법이 돼 있었는데 예. 이것이 이제 전기가 피크치에 달해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비상한 상황이 됐을 때, 이를테면 100만 킬로와트 이하가 됐을 네. 때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보고 정부가 그런 시설을 장악을 해가지고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조치가 뒤따라야 예. 되고요. 또 이제 발전기로부터 브레이크가 1차적으로 이 전선을 좀 연결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병렬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송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비가 조금 들어가기 예.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개인 기업에게 해서는 안 되고 정부가 시설 투자를 해가지고 조금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유사시에는 정부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네. 아주 재밌고 또 기발한 아이디어가 예. 상당히 예. 많은데요. 그리고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이니까요. 네. 그런 네. 상황이. 예. 근데 또 눈에 띄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중동에 있는 기름과 우리의 물을 맞교환하자. 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무슨 봉이 김선달 같은 얘기 같은데 우리나라에 하루에 300만 배럴의 그 원유를 가져와야만이 나라의 경제가 돌아갑니다. 네. 네. 단 하루도 만약 그것이 중단되면 뭐 난리가 나고 전기 물론 뭐 공장이 다 돌아가지 않게 돼 있죠. 300만 배럴입니다.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고 있는데 그중에 230만 배럴은 이제 기름을 가져오고요. 나머지는 가스 이런 걸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갈 때 이게 이제 중동에서 주로 오지 않습니까? 중동에서 오고 난 뒤에 갈 때 이게 빈배로 가게 되기 네. 때문에 그것은 이제 수십 년, 60년 동안 그렇게 빈배로 간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 갈 때 그 빈배에다가 물을 싣고 가서 그건 물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는 물이 부족하고 우리는 기름이 부족하니까요. 네. 물과 기름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물과 중동의 기름을 바꾸자 하면 우리가 바꾸지 않죠. 너무나 이 물이 소중한 우리 자원인데 이것이 1초에 40억 톤 정도가 바다로 그냥 기수지역에서 바다 빠져나가고 네. 있습니다. 김포에서 지금 한강물이 빠져나가고 있죠.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저 낙동강 그 기수지역에서 지금 을숙도 근방에서 계속 바다로 빠져나가고 있죠. 예. 그 물을 그 바다에 그 배에다 싣고 가서 거기에 그 지금 두바이나 또는 뭐 요르단 이런 데는 나무 하나 풀 하나를 전부 스프링클러 물 주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잡수로도 쓸 수가 있고요. 또 깨끗이 가져간다면 식수를 우리가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배럴당 이를테면 뭐 1달러만 우리가 지금 받는다고 할지라도 원유 가격을 저하시키는 네. 빈배로 가는 거니까요. 빈배를 그냥 가면은 뜨지가 않아서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바닷물 채워서 가거든요. 아. 그걸 벨로스트라고 합니다. 예. 이런 공부를 좀 많이 했죠. 예. 배가 좀 부력으로 이 물에 가라앉아야만 앞으로 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해가지고 가는데 그 바닷물을 카타르나 이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걸 빼가지고 바다에 버릴 때 해양 유기, 해양 오염에 문제가 돼 네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을 깨끗이 가져가서 물을 거기다 팔고 오는 그 이제 약간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접안 시설 필요하고요. 배 안에 무슨 그 색을 넣든지 뭘 해가지고 물을 기름과 그 네. 컨타미네이션을 하지 않도록 하는 네. 그런 그건 뭐 우리 기술이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려. 근데 의원님 예. 이거는 너무 홍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 다 똑같이 하겠다고 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제 물 부족 국가가 많고요. 네. 또 지금 이제 이걸 정부에서 제안을 하고 그 이제 연구소에도 이제 용역을 주고 한 결과 SK 정유 하나가 울산에서 카타르의 한 항구로 15년 동안 물을 그렇게 싣고 갔을 때 그 경제적인 효과가 뭐 4조 6천억 정도 나는 걸로 네.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카타르에서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는 제안이 있다고 그럽니다. 네. 예, 저 이제 정부에다 대정부 질문을 해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좋은 제안이다 이런 그 반응이 있다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채권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물을 팔고 기름을 갖다 쓰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물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몰랐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물이 정말 귀한 자원이고 예. 사실 물이 그렇게 비싼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정말 기름값보다 더 비싼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과학기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의원님께서 획기적인 이공계 육성 프로젝트 정책을 가지고 오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공개해 주시죠. 지금 현재 우리 그 젊은이들이 이공계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 또 과학기술 인력이 지금 실험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능 인력이 지금 무너져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공계 기피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또 이공계들은 전부 다 지금 의과대학이나 또 법과대학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공계생들을 전면적으로 병역 면제를 해주고 연구소로 중소기업으로 보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대 가는 사람하고 기업에 가는 사람하고 형평성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20개월 갈 사람은 가고 한 5년 내지 4년 동안 기업에 취업해서 자기 월급의 반은 국방비로 낼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춰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제 이공계로 진학하는 학생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체능계나 인문사회 계열이 군대에 갔을 때 20개월 갔을 때는 우리가 군대 갈 때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주는 모병제 중간 단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형평성 맞춰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국방 인력을 60만에서 40만 줄이고 그 부족한 그런 국방력을 과학 국방으로 채우는 그러니까 해군과 공군력을 중심으로 해서 채우고요. 또 과학 국방에서 나오는 기술들 가지고 창업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전반적인 사회의 새로운 도전과 역발상이 없이는 나라의 경제가 더 도약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이 정말 아쉽습니다. 더 많은 정책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이제 국민들이 어떻든 민생을 살피고 또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생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지금 불신하고 있고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라도 앞장서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신선한 정책을 발굴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정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책점검 정책제안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환 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그동안의 정책 제안 그리고 앞으로의 의정 활동 등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네, 바쁘시다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